은행 지점장 출신의 최후 황금이 삼킨 노후자금. 1. 서론 나는 준비했다고 믿었다. 나처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도 없을 거야. 김모 68씨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자산관리의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지점장까지 오르며 고객들에게 노후자금 설계를 조언하던 그였죠. 하지만 은퇴 5년 만에 그는 다시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고객으로, 그것도 손해를 본 투자자로 말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금값이 올랐는데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의 노후자금은 황금을 줬다가 녹아내렸습니다. 단단히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진 거죠. 사실 김 씨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5070대 사이에서 은퇴자금 관리 실패 사례는 흔합니다. 경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은퇴 후에는 심리와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젊을 땐 숫자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 글에서는 김 씨처럼 준비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2. 살에 황금에 묻힌 은퇴자금 안전한 줄 알았어요. 김 씨는 퇴직금을 포함해 약 8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금은 인플레이션에도 강하다며 금 투자에 3억 원을 넣었죠.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실물 금이 아니라 수수료가 높은 금 펀드와 CFD 차익 결제 거래에 투자한 겁니다.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크게 난다는 말에 혹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택한 거죠. 하지만 금값이 단기 조정을 받자 펀드 수수료와 레버리지 손실로 자산이 급감했습니다. 금값은 올랐지만 그의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 여기서 교훈은 명확합니다. 안전자산도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하면 위험자산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엔 돈을 불리기보다 돈을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노후의 자산은 빠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금, 부동산, 주식 그 자체보다 유동성, 수수료, 위험 분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 사례 빌라 투자에 묶인 퇴직금 매달 월세 들어온다더니. 두 번째 사례는 이모 63씨 부부입니다. 둘 다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했고 퇴직금 4억 원을 받아 노후 월세 수입을 위해 빌라 2채를 샀습니다. 주변 중개인이 요즘 빌라 임대 수요 많다, 월세만 받아도 생활비 충분하다는 말에 덜컥 계약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빌라 중 한 채는 세입자가 안 들어와 1년 넘게 공실, 나머지 한 채는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었고 결국 월세 수입은커녕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빠졌죠. 이 씨 부부가 놓친 포인트는 유지비용과 공실 리스크였습니다. 퇴직 후엔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오래된 믿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방 수도권 외곽의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은 유동성이 낮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습니다. 게다가 연세가 들수록 부동산 관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요즘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이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리버스 모기지, 주거 이전 임대 전환 같은 유연한 방법을 쓰는 거죠. 4. 사례 친구 따라 코인 투자 마지막 한 방만 노렸는데. 마지막은 박모 71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그는 주변 친구들이 요즘은 코인으로 번다며 자랑하는 걸 듣고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나라고 못하려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자 급락, 결국 원금의 70%를 잃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말합니다. 일할 땐 매일 통장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니 그게 낙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독이었어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은퇴 후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종종 투자 유혹을 키웁니다. 젊을 땐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투자하지만 은퇴 후엔 외로움과 불안감이 판단을 흔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은퇴자들은 손실 회피보다 한 번에 만회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다단계, 고수익 투자에 취약하죠.
지루함이 리스크로 변하는 겁니다. 5. 노후 자산의 세 가지 원칙. 이제 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1. 돈의 성격을 구분하라. 퇴직금 전체를 한 통장에 넣고 굴리는 건 위험합니다. 생활비용 지출용, 예비비용 비상금, 투자용 수익 추구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걸 상계좌 전략이라고 하죠. 생활비용은 안정형 예금, 단기채, MMF 등에서 매달 인출. 예비비용은 의료비, 자녀 돌발 비용 대비로 CMA 등. 투자용은 여유자금만 변동성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이 수익률보다 생존율을 보라. 은퇴 이후의 재테크는 수익보다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당하면서도 큰 손실 없이 오래 유지되는 포트폴리오가 이상적이죠. 즉 10% 수익보다 5% 수익을 10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3. 투자는 정보보다 태도. 지식보다 중요한 건 자기 절제입니다. 은퇴자들은 이미 지식이 충분해요. 문제는 불안과 욕심이 그 지식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왜 이걸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진짜 노후는 돈이 아니라 평안에서 온다. 김 씨는 금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의 돈 굴려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돈은 못 지켰네. 하지만 그는 다시 배웠습니다. 지금은 매달 일정액을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생활비 외엔 손대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한 기분이 들어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벌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황금이 삼킨 노후 자금이라는 말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삼킨 평안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이 많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먹어치우지 않게 내 돈의 속도를 내가 통제할 줄 아는 지혜,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